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도가니 사건 알고 계시죠? 영화를 통해서 사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데요. 이 끔찍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각장애인 학교 교사였던 전응섭 씨의 공익 제보로 이 사건은 결국 추악함이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광주에 있는 인화학교예요. 여기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였는데요. 이곳에서 전 선생님은 1997년 학교 행정실 보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공부를 쭉 하다가 생활지도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한 청각장애인 여학생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당했던 일을 선생님에게 고백하는데요. 밤마다 어떤 선생님이 과자를 준다고 아이를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방에서 아이는 성적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요. 아이가 한 명의 선생님한테 이걸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명의 교직원들에게 계속된 성폭행 피해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듣게 된 진 씨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기로 해요. 조사를 하는 중에 밝혀냅니다. 피해 학생이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 아이들이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 여학생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에 총 12명의 피해자 아이가 있었고요. 가해자는 총 8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 K씨는요. 평소에도요. 그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막 툭툭 치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 막 점수가 낮게 받았다 하면 아이들한테 체벌을 주는 대신에 선생님한테 키스해야지 하는 성추행 및 성폭행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변태라는 별명으로 불렸대요. 여긴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입니다. 교사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추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전 씨에겐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전 씨가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해서 담당 간호사에게 먼저 알립니다. 근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 일을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더 나아가서 학생 부장 선생님한테 말렸지만 학생 부장 선생님 역시 이 사실을 은폐해버립니다. 도대체 교직원들은요, 뭐가 두려워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걸까요? 문제는 더 큰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학교의 구조 자체의 문제였어요. 이사장이 아버지 K씨였고요. 교장이 첫째 아들, 행정실장은 둘째 아들, 학생 부장도 친인척. 그러니까 다 이들은 이 재단과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간에 이 아이들한테 성폭력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씨는 더 파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이 사실이 이제 밖으로 나갈까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성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교사 진 씨는 너무도 괴로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상황들이요. 모든 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부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심 끝에 공익 제보를 마음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더욱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피해 학생 있잖아요. 이 성폭행을 당한 학생이요. 사실 이걸 남자 선생님한테 와서 말한다는 것조차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물었죠. 근데 너 왜 여자 선생님한테 안 가고 굳이 남자인 나한테 와서 이걸 제보하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학생의 대답이 더 놀라웠습니다. 학생은 이미 모든 여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했던 거죠. 전 씨는 모두가 외면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보를 마음먹습니다. 처음엔 학교에 직접적으로 항의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야,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 호락호락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2005년 6월 전 씨는 이 사건을 광주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합니다. 이 이후부터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 그쪽에서부터 성폭력 대책위가 구성이 됐고요. 또 언론에는요, 여러분 PD수첩 아시죠? 이 PD수첩 2005년 11월에 은폐된 진실이라는 편에서 이 인화학교의 일에 대해서 방송이 되고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은 K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죠. 2006년 재단 임원을 해임해라라는 농성이 계속 242일 동안 계속됐고요. 2007년에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했고 천막을 치고 수업을 진행했고 학교에 대한 항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재단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성폭행 혐의로 그러니까 학교를 나갔던 선생님들까지 다시 복직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재단 임원 물러가라! 하고 농성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임용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리게 돼요. 또는 감봉, 월급이 깎이게 되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응석 교사님께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대기 발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임이 돼요. 하지만 다행인 건 결국 법정 소송 끝에 복직을 하게 되시죠. 사실 이 사건은요, 공지영 씨가 도간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2011년 그 책을 기본으로 또 실화를 기본으로 영화가 개봉이 됐죠. 그러면서 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됐어요. 재단 설립 취소됐고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고요. 결국에 2011년 이 인화학교의 우석재단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검찰은 행정실장을 이제 기소, 법의 앞에 앉히게 되고요. 그는 징역 8년형을 받게 돼요. 국회에서는요, 이후에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특별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공익 제보자를 이야기하려고 여기에 모였는데요. 먼저 전응섭 씨를 영상으로 좀 만나볼게요. 네, 다른 세상을 보면은 마저젤처럼 아직도 내리에 생생하게 각인되세요. 모름지기 투수아주라면 장애하시인들을 교육하는 신성한 교구사인데 장애하시인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처가적 하시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추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그 당시 피해생이 제게 말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흘려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근무한 연도가 좀 그 당시 피해생 그 안에서 성적 괴롭힘 그런 일을 당했다고 저에게 말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간호사한테 알렸지만 간호사는 그 사실은 빼고, 그래서 더 나아가 아주 할세 부장 선생님한테 알렸지만 할세 부장은 또 그 사실은 빼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했던
그 교사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아주 남아서 그 과정에서는 많은 게으름이 오죠. 어떻게 아주들한테 바르게 교육해야 할지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바로잡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은폐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는지 그런 현실 앞에 많은 절망과 분노가 느끼거든요. 저는 아마 보시는 내내 여러분도 같은 감정, 분노감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이 잘 해결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공익제보자 전응섭 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한 적 있냐고요. 전응섭 씨는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또 같은 결정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워낙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 차라리 내가 학교에서 투신 자살이라도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줄까?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이 사실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 나오면서 이 여론의 이제 어떤 비난을 얻게 돼서 해결이 되었지만 만약 전응섭 씨 한 사람의 고발로 처리하려 했다면 정말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쩌면 이 사건 들으시면서 또는 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수학교에서나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라고요. 내가 피해자가 되진 않겠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주변에 보통 이런 내과, 외과 이런 종합병원 있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다나의원이라는 곳에서 근무한 간호사 A씨는요. 2015년에 그냥 진료차 이 다나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나의원에 다니고 있던 환자 18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됐다는 걸 알게 돼요. C형 간염이라는 건요. 간경변증으로 진행이 되면 막 간암까지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간염입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감염 환자가 왠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다나의원에 다니고 있던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병원 측에다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대책을 물었죠.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다른 환자한테 감염 사실 말하지 마. 알았지?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둬. 하면서 회유 아닌 협박을 들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고민 끝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2015년 양천구 보건소에 C형 감염 집단 사실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요, 양천구는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실시하죠. 결과로 100여 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됐습니다. 원인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서예요. 나 진짜 동네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돈 아끼겠다고 그걸 계속 재사용하니까 C형 간염이 여러 100명 사람들에게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이라뇨. 게다가 이 다나의원 원장이 뇌병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무면허자였던 부인이 병원을 운영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허가 취소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죠. 자, 그래요. 간호조무사 A씨와 B씨가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라는 조건 하에 이걸 공익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 A씨는 신분이 노출돼서 다니던 다른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요. B씨는 다나의원에서 워낙 영업정지를 당했으니까 퇴사 처리됐고요. 두 사람의 힘든 결정, 분명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C형 감염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언론사에서 1990년 이후에 이루어진 공익제보 102건의 제보자 134명을 추적해본 결과 60% 이상이 파면 또는 해임,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런 징계를 겪었고요. 27%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외에 나머지 22%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막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심적 고통을 갖는 거죠. 15%는 부서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됐고요. 8%는 경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공익제보자에게 돌아오는 건 파면, 해고,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스트레스, 건강까지 악화. 이게 옳은 건 아니겠죠? 물론 2017년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신분 노출의 문제예요. 사실 신분이 보장만 되더라도 이분들이 안전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제보를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익명으로 남은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또한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되는데도 절차적인 한계가 있고요. 하지만 그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모든 비리는 은폐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족이 C형 간염의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고, 또는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싸구려 정유 때문에 여러분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공익제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면 누가 정의구현을 위해서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비영리 단체인데요. 어쩌다 슈퍼맨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상에 그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분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분들은 영웅이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캠페인 사진처럼 어쩌다 보니까 슈퍼맨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사회와 또 타인을 위해서 용기를 내주었는데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캠페인에 우리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이 공익제보자의 생계 유지, 그리고 법률 상담, 심리치료를 위해서 지원이 됩니다. 또한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고 있고 공익단체를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분들이 기여한 것들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이 사례 말고도 공익제보자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혜택을 준 건 많은 사례들은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배신자로 나고 찍히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에 응원해주세요. 영상 보시는 곳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칸에 이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링크 누르셔서 이 공익제보 캠페인에 대해서 더 알아봐 주시고, 또 여러분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용기 내신 분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세요.